자,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대학 3장을 읽고 있는데요. 대학 3장은 우리가 흔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알고 있는 대학의 주제가 나오는 중요한 장인데요. 평천하가 결국은 천자 개인의 수신에서 출발해야 하고, 개인의 수신은 지식에 대한 탐구인 치지 경물로 이어진다는 굉장히 놀라운 논리가 펼쳐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개인의 내면에서 평천하로 이렇게 넓게 확장되어 가는 논리가 아닌 명명덕어 천하에서 치국제가 수신으로 이어지는, 천하에서 개인의 내면으로 이렇게 소급되는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맹자에도 대학 3장의 앞부분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도올 만화 맹자 이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맹자왈 인유항언 개왈 천하국가 천하지본 제국 국지본 제가 가지본 제신.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일상적으로 천하국가라는 말을 하는데,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으며 가정의 근본은 나 개인의 몸에 있는 것이다. 천하 문제의 근본이 국과 가 그리고 개인의 몸에 있다는 대학 3장의 앞부분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맹자도 전국시대를 살았는데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던 그런 시대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수신해서 천하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의 수신이 중요하다는 부분까지는 맹자와도 공통되는 그런 부분이고, 천자의 수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한 개인이 수신을 잘하면 제가도 할 수 있고 치국도 잘할 수 있고 나아가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전국시대 말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굉장히 혁명적이고 도전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전환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면서 대학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지욕 명명덕어 천하자. 예로부터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선, 치기, 국.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다. 욕, 치기, 국자, 선, 제기, 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했고, 욕, 제, 기가, 자, 선, 수, 기, 신. 그 집을 가지런히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았다. 욕, 수기, 신자, 선, 정기, 심.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했고, 욕, 정기, 심자, 선, 성기, 의.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했다. 욕, 성기, 의자, 선, 치기, 지. 그 뜻을 성실하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알을 이룩하려 했다. 치지, 제, 경물. 알을 이룩하는 것은 곧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물격 이후 지지. 사물이 바르게 인식되면 알미 이르게 되고, 지지 이후 의성. 알미 이르게 되면 뜻이 성실해진다. 의성 이후 심정. 뜻이 성실하게 되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심정 이후 신수. 마음이 바르게 되면 몸이 닦아진다. 신수 이후 가제.
몸이 닦아지면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고, 가재 이후 국치,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국치 이후 천하 평, 나라가 다스려지면 천하가 평정된다. 자천자 이 지어 서인,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시개이 수신위본, 한결같이 모두 수신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기본란 이 말치자 부의,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 말단이 다스려지는 일은 없다. 기소후자 박, 후해야 할 것을 박하게 하고, 이 기소박자 후 미지유야, 박해야 할 것을 후하게 하여 성공하는 자는 있어 본 적이 없다. 차위 지본, 이것을 일컬어 지본, 근본을 안다고 하는데, 차위 지지지야, 이것이야말로 지지, 지식의 극치라고 한다. 천하에서 개인의 내면으로 향했던 논리가 다시 거꾸로 경물에서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로 나가는 부분이 어딘지 확인하셨나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가 모두 수동태로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신재가, 치국, 평천하의 논리 과정은 앞부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가져온 것이고, 누구나 수신을 통해 천하를 평정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논리가 아무래도 충격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잘 알려져 온 것 같습니다. 주자가 이름 붙인 이 팔조목은 사실상 유학의 모든 논의를 나열해 놓은 것으로, 도올 선생님께서는 세계의 어느 나라의 경전에도 이렇게 농축된 개념을 나열해 놓은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명명덕어 천하에서 경물까지 한번 쭉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순환논법이 쓰인 이유에 대해서도 도올 선생님은 이 팔조목이 인생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재가를 하지 못하면 치국을 할 수 없다는 어떤 형식 논리가 아니라, 경물에서 평천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빠뜨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굳이 한 번 더 순환논법을 썼다는 건데요. 수신과 재가만 해도 평생을 통해 하는 것이지, 평천하를 하게 됐다고 해서 수신과 재가를 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나오는 8가지 항목들이 모두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동등한 가치들이지만, 그 핵심은 수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물과 치지, 성의 정심이 수신의 내면적 과정이라면, 재가와 치국, 평천하는 수신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역시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물격 이후 지지, 사물이 바르게 인식되면 알미 이르게 된다. 앞서 치지가 여기서는 지지로 쓰인 걸로 봐서, 치지와 지지는 알미 완성된다, 알매 이른다는 비슷한 뜻으로 쓰였다고 봅니다. 주자는 이 경물과 치지, 특히 경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많은 논의를 이끌어냈지만, 주자는 자신이 살던 송나라 당대의 사회적 문제에 실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고, 주자 이후 1000년이 지난 지금은 굳이 주자의 해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도올 선생님의 해석을 말씀드리고, 주자 해석의 경물치지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격, 물을 격한다는 것은 경물을 말하는데, 격이라는 글자는 원래 나무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각진 모양,
옛날 창문 모양을 격자 모양, 격자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격에는 지금도 모양을 바로잡는다는 뜻이 있는데 도올 선생님은 격에 그냥 이 정도의 뜻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근거를 대셨는데 첫 번째는 논어 위정편에서 공자가 격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명령으로서 이끌고 형벌로서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이 모면하려고 할 뿐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그러나 덕으로서 이끌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있을 뿐 아니라 떳떳해진다. 공자는 정치적 명령과 형벌이 아닌 덕과 예로서 이끌어야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떳떳해진다는 말을 하면서 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얘기 치의 편에도 격자가 쓰인 용례가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대저 백성이란 덕으로서 가르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면 그들은 격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정치로서 가르치고 형벌로서 가지런히 하면 백성은 둔심을 갖게 된다. 여기서 둔심과 반대되는 격심의 뜻은 분명합니다. 둔심이 숨고 피하고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격심은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떳떳하고 바른 마음이죠. 격은 반듯하고 질서 있는 모양이면서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의미가 있고 물은 물체뿐 아니라 인간의 삶과 삶을 구성하는 모든 사건, 이벤트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격물은 사물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물을 받아들일 때 우선 오감을 통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서 사물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인식의 틀이 형성되면 꼭 만져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아도 사물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식의 틀이 반듯하지 못하다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도올 선생님의 결론은 격물은 바른 인식의 틀을 가지는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물격 이후 지지, 사물이 바르게 인식되면 알미 이르게 되고 지지 이후 의성, 알미 이르게 되면 뜻이 성실해진다. 무조건 많은 지식을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인식의 틀을 가지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격물이 된 이후에 지식이 쌓이면 그 위에서 뜻이 성실해지는 성의가 형성되는 것이죠. 의성 이후 심정, 뜻이 성실하게 되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심정 이후 신수, 마음이 바르게 되면 몸이 닦아진다. 올바른 인식의 틀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는 성의와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비로소 수신이 가능해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신에 앞서 지식,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것은 인문 문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자가 이 부분에 너무 감동받고 집착했기 때문에 격물치지를 대학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주자학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신수 이후 가제, 몸이 닦아지면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고 가제 이후 국치,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국치 이후 천하 평, 나라가 다스려지면 천하가 평정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수신이 평천하로 확장돼가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논리가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말이 유명하죠. 원래 이 말의 원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이나 이기심, 명성을 위해서가 아닌 사람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야망을 가져라.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고대 중원인들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논리를 처음 들었을 때 가슴에 담을 수 있었던 야망은 보이스 비 앰비셔스보다 훨씬 더 크고 가슴 뛰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신을 잘하면 평천하까지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 서양 속담쯤 되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지금의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이 삿포로 농업학교인데 1876년에 이 학교의 초대 교감으로 초빙돼 왔던 미국인 윌리엄 클라크가 학교를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삿포로시와 홋카이도 대학 곳곳에 윌리엄 클라크 박사의 동상과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하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유명했던 말이고 일본식 교육의 잔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막연한 보이스 비 앰비셔스보다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 교육이 훨씬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천자 이지어 서인,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시 계이 수신 위본, 한결같이 모두 수신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우리가 지금도 수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수신이 근본이라는 대학의 이 구절에서 시작됐다고 하겠습니다. 수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천자와 서인이 마찬가지라는 이 말에서 대학 사상이 보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느껴지는데 주자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대학을 사대부의 논리로 만들었다면 왕양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천자에서 서인을 모두 아우르는 철학으로서 대학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일시계의가 한결같이 모두라는 뜻이죠. 수신의 문제는 지금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한결같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난 이 말치자 부의,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 말단이 다스려지는 일은 없다. 기소 후자 박, 후해야 할 것을 박하게 하고 이 기소 박자 후, 미지 유야, 박해야 할 것을 후하게 하여 성공하는 자는 있어 본 적이 없다. 이제 대학 3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본과 말의 문제는 2장에 나왔었죠. 작고 평범한 개울과 나무 뿌리가 근본이고 시작이고 먼저라면 넓고 큰 바다와 무성한 나무까지는 만렵이고 끝이고 나중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2장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후하게, 두텁게 힘써야 할 부분은 이 근본에 해당하는 경물과 치지, 성의 정심을 포함하는 수신이고 나머지 재가와 치구, 평천하는 오히려 박하게, 가볍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인 수신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치국과 평천하를 탐내고 자리만 차지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지 유야, 그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다. 차위 지본, 이것을 일컬어 지본, 근본을 안다고 하는데 차위 지지 지야, 이것이야말로 지지, 지식의 극치라고 한다.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만렵인지 아는 것이 바로 지본, 근본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지의 극치다.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다. 가장 근본이 되는 수신에 힘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이루게 돼도 수신이 안 되면
아무리 큰 사회적, 정치적 실현도 마렵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고 대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대학이 이런 내용인지 몰랐다. 대학을 몇 번이나 읽었지만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해보기 전까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과 강의를 듣는 게 다른 만큼 책을 만드는 것과 강의를 해보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올 선생님 해석의 대학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근대 유학을 출발시킨 주자의 경물치지 논쟁을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